먼저 이제 아마존 마케팅 테스트를 이제 저희들이 진행할 때 총 한 26개 기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3개 브랜드가 선정하였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 3단계에 걸쳐서 이제 그 선정 기준을 택했습니다. 첫째 이제 아마존 US에 입점한 상태면 채택하고, 그다음 미국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가. 그래서 아마존 US에 입점하더라도 미국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그 기업은 이제 탈락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SKU를 이제 5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가. 이렇게 3가지가 이제 완료됐을 때 이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대행사 자체 브랜드인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고가 없거나 판매가 중단된 제품, 이런 것들도 기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해당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리세일러가 있는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이제 채택 요건을 하였고, 이제 4, 5, 6번은 기각 요건으로 필수 요건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채택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존 US에 이제 A 컨텐츠가 있는가, 그 다음에 브랜드 권한 보유하고 있는가 부분과, 그리고 스토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간이 이제 길지 않아서 그 컨텐츠를 뭐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진 동영상 이제 충분한 이제 브랜드 자료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뭐 수정이라든가 재배치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가 등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체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하는 거는 광고 형태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품의 경쟁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의 이제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이제 제품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성과를 볼 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매출까지 이제 연결되는, 유입에서 매출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볼 때 유입은 많이 되더라도 매출까지 발생하려면 아무래도 제품의 경쟁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요 3가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해서 제품을 이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아마존 US에서 이제 권장하는 사항으로 이제 리스팅과 브랜딩 스토어를 이제 세팅을 하였고요. 이제 공통적으로 뭐 썸네일이라든가 이 컨텐츠, 브랜드 스토어, 브랜드 스토리, 그다음 타이틀, 블랙 포인트 등을 기존에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 아마존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SEO 관점에서 이제 상위권에 노출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제 동일하게 이제 3개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처음 이제 리스트 최적화 부분에서 이제 타이틀 부분 이제 최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본 이제 저희들이 뭐 아마존뿐만 아니고 자사몰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느꼈던 거지만, 우리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용어, 그냥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들로 이제 제품 설명이라든가 타이틀이 일반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오류가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데 이제 단위가 이제 국내에서 쓰는 단위 형태로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사용하는 이제 단위로 이제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 USA에서 이제 검색이 이제 순위가 높은 키워드 중심으로 키워드를 이렇게 그 변경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문자 소문자 띄어쓰기, 어떤 문법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성 요소 이제 정돈 부분에 있어서 쉼표나 슬래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식별을 할 때는 되게 가독성이 좋거든요. 그렇지만 요거를 저희들이 이제 세로 줄로 통일한 이유가 그 검색 머신 이제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제 하는 이제 AI 그 머신들 같은 경우는 쉼표보다는 이제 세로줄을 좀 더 쉽게 인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DB 개발자들이 이제 그 DB를 텍스트로 내리거나 텍스트 단위로 이제 움직일 때 기본적으로 구분자로 사용하는 게 요 세로줄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이제 머신러닝들이 이제 그 갖고 할 때 세로줄이 있으면 아 이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거를 인식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좀 어렵죠. 이게 I인지 L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실제 이제 그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제 이커머스 그런 데서 이제 SEO로 읽어가게 하게 된 부분들은 이제 그런 특성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포인트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제품 이렇게 설명 보면은 되게 이제 간략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써 있는 거를 그냥 이제 영어로 번역한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키워드 검색률이 높은 이제 특정 제품의 이제 특정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 검색이 이제 높은 부분으로 이렇게 그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이해를 이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제 브랜드나 모델, 수량 이런 필수 내용들을 이제 안에 이제 다시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금지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은 이제
배제. 저희들이 이제 일반 번역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쓰던 것들 중에 현지에서 이제 금지로 뭐 이제 내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는 단어들은 이제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으로 이제 변경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주 키워드는 이제 머리깔로 글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우선순위별로 이제 상단에 배치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이할 수 있게끔 이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컨텐츠 최적화 부분에서는 이제 브랜드 스토어 이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이제 여러 페이지에 이제 나눠져 있던 것들 중에 이제 가장 뭐 히어로 제품이라든가 제품이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밀고 있는 제품들을 이제 그 첫 페이지 상단에 이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카탈로그 상품들을 이제 전면 배치를 해서 고객들이 이제 구매나 접근이 이제 용이하도록 이제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 스토리를 이제 다른 페이지로 가서 이제 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첫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브랜드 스토리 등을 이제 그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이제 브랜드 인지나 그런 이제 브랜드 가치를 이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스토리 개설 영역에서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프리미엄 A 컨텐츠 습격 요건 이제 충족을 위해서 이제 그거에 맞는 부분으로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개설하였고요. 그다음에 A 플러스 컨텐츠 개선에서 위에서 뭐 중요도 순이라든가 검색 최적화라든가 타이틀 블랙 부분 앞부분에서 같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설명은 않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관련 상품 비교표 추가.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광고를 하거나 했을 때, 프로덕트 광고를 했을 때, 유입되었을 때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 페이지에서 관련 다른 이제 그 상품들이 있을 때 그 다른 상품이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서 한번 들어왔을 때 어쨌든 구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 상품 비교표를 추가해서 이제 매출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끔 이제 세팅을 하였습니다. 뭐 이제 아마존 요 프로젝트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그 참여한 기업들과 이제 그 뭐랄까 협의할 때 그 크게 좀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그 KPI로 이제 매출 영역까지 좀 보기를 원해서 어쨌든 이제 팔리게 들어왔으면, 유입되었으면, 광고를 통해서 이제 그 제품 단계까지 유입이 됐으면 어떻게든 이제 파는 단계까지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모션 쿠폰 이제 발행 부분이 있는데, 기존 이제 참가하는 업체들이 이제 기본 이제 프로모션이 10% 할인 쿠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20%까지 이렇게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기업 관점에서는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이번 그 테스트 기간 동안은 20% 쿠폰 발행으로 인해서 그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크게 이제 아까 1차, 2차에 나눠서 이제 키워드 광고 중심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였는데요. 1차 광고는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광고, SP 광고 위주로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별로 총 이제 3개의 이제 상품에 대해서 하고, 그 3개의 상품 중에 한 상품은 이제 히어로 상품으로 해서 이제 주력으로 미는 상품을 뒀습니다. 그래서 광고 비율은 히어로가 6, 그리고 나머지 2 제품은 둘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되었고, 브랜드별로 이제 광고 집행비는 이제 300만 원 해서 이제 키워드는 전체 한 이제 60개를 이제 저희들이 그 서치를 하였고요. 거기서 이제 상위 이제 20개 부분들을 해서 주로 이제 키워드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딩값은 한 80% 권장사항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지키고, 이제 그 US $3 이상인 거는 다 제거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배정된 예산에 비해서 몇 번 클릭 안 해도 다 그 광고비가 소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3 이상 비딩값들은 제외해서 진행하였고요. 2차는 1차와는 좀 다르게 이제 브랜드 SB 광고를 이제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SP와 SB 비율은 이제 6대 4로 해서 이제 키워드나 비딩값은 앞에 이제 그 SP 광고하고 이제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앞에 이제 아마존 이제 진행 현황이고, 다음은 이제 자사몰, 아까 이제 컨텐츠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이제 2차 인터뷰까지 진행해서 이제 9개 브랜드를 이제 선정하였고요. 이때 이제 저희들이 그 선정 조건으로 필수로 하는 거는 이제 브랜드 및 제품 홍보 자료가 보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컨텐츠까지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할 그런 여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SNS 계정 및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존 판매 결과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지, 그 자사몰에서 이제 판매되는 게 이제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그 관리가 이제 매출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공유 가능한지를 이제 봤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마케팅 이후에 이제 공유 가능한지. 왜냐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광고 집행에서 그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좀 짧은 이렇게 기간이 있지만 그 자사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하고 이제 SEO 기준으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조금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추후에도 이제 9월 이제 전체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런 값들을 공유 가능한지 등을 저희들이 이제 물어봤고요. 그리고 직접 수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상으로 이제 테스트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참여자들이 수정 권한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케팅 데이터 플랫폼 연동 가능 여부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끝으로 이제 많이는 보진 않았지만 이제 지원 상품의 이제 시장성, 아마존 부분은 이 부분을 많이 봤고요. 저희들은 두 번째 이제 자문 마케팅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좀 이제 그렇게 크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성은 봐서 나중에 이제 매출 영역까지 볼 수 있도록 이제 진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필수 조건 외에 어떤 이제 이슈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총 이제 9개 브랜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9개 브랜드를 선정한 이후에 이제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A 그룹과 B 그룹. 그러니까 A 그룹은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했던 그런 수준의 여건을 갖춘 기업 그 브랜드는 이제 A 그룹.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 모든 영양들이라든가 기본 이런 것들이 갖춰져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테스트했을 때 그 결과값들이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로 두었고요. B 그룹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기획했던 부분의 어떤 그런 역량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좀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이제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제 해서 A 그룹은 이제 3개, 그리고 B 그룹은 6개, 이렇게 해서 총 이제 9개 그룹 브랜드를 이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총 이제 9주를 이제 그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1회차 첫 해는 이제 대면 해서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이제 대면으로 이제 세미나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였고, 이때 이제 챗GPT를 활용한 이제 그 컨텐츠 생성, 그 다음에 SEO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이메일 마케팅. 저희들이 그 이번에 이제 하면서 가장 그 많이 이제 그 자사몰 마케팅에서 이제 강조하였던 것이 SEO 못지않게 이제 이메일 마케팅. 그러니까 이메일 마케팅 부분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국내에서도 이메일 마케팅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해외 뭐에서도 이제 이메일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은 이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에 관련된 것들을 하였고, 그리고 3주부터 이제 5주까지는 이제 SEO 이제 최적화를 위한 이제 컨텐츠 수정이라든가 그런 관련 이제 그 작업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과 그 다음에 과제 진행, 그리고 이제 6주 차부터는 이제 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과제 수행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피드백 그리고 개선 사항들을 해서 최종 9주차에 그룹별로 그 최종 이제 그 피드백 형태로 진행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마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9개 그룹을 선정해서 각 이제 브랜드별로 어떤 부분들을 이제 목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했고요. A 그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유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영양가 있는 이제 정말 이제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입을 좀 이제 그 가져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D부터 I 그룹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SEO 작업을 하기 위한 이제 좀 베이스가 이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잡는데 이제 치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라든가 이런 작성 부분들을 이제 쭉 KPI로 잡았고요. 각 이제 브랜드별로 저희들이 자사몰과 그리고 이제 회사 내부 그런 영향들을 이제 고려해서 각각의 이제 미션 주제들을 이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처음 이제 SEO 이제 최적화 부분에서 크게 이제 4가지를 이제 다뤘는데요. 이제 사이트 맵 생성, 태그 최적화, 이미지 최적화, 로딩 속도 최적화. 요 부분이 실제 이제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제 많이 좀 어려워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제 엔지니어적인 ICT 관련 엔지니어적인 부분들이 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렇지만 이제 자사몰을 이제 뭐 개선하거나 차후에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 위주로, 그리고 직접 이제 마케터들이 관여해서 이제 다뤄야 될 부분들 위주로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대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자사몰을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했을 때 사이트 맵이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우연찮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했던 기업들 중에 몇 개의 기업은 이 사이트 맵조차도 이렇게
그 작성이 안 돼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이제 사이트 맵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방안들을 이제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서치 콘솔에 이제 셋업이 거의 대부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서치 콘솔에 이제 사이트 맵을 셋업하는 방법들을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다뤘던 부분이 이제 태그 최적화.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이 다뤘는데요. 태그 최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데스크톱이나 아니면은 이제 모바일 계열의 디바이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권장하고 있는, 이제 그래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픽셀이나 이제 자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유하였고, 이제 그거에서 이제 오버되거나 너무 모자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충족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수정하는 과제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최적화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이제 자사몰 사이트를 이제 구축할 때 좀 이제 신경 써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했고요. 가장 이제 뭐 어떻게 이미지 압축 부분,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이제 제작사에서 그대로 사용해서 그 로딩 속도가 용량이 커져서 로딩 속도가 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관련된 이제 파일 형식이라든가 파일 이름, 요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그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이미지가 로딩되지 않는 요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대한 이제 대체 텍스트를 이제 작성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제 검색 엔진이나 이런 데서 긁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텍스트를 이제 사용을 해서 실제 이 이미지에 들어가 있지만 그 대체 텍스트가 이제 SEO 검색 엔진에서 이제 그 수집해 감으로 인해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반응형 이미지 사용. 그러니까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쓰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끔 리사이징 되고 이제 변경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미지 사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뭐 자사몰을 이제 개편하거나 아니면 새로 이제 브랜드를 이제 새로 만들 경우 이런 부분들을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고려할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딩 속도 최적화는 PC에서는 크게 큰 이슈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PC의 인터넷 상황이나 그다음에 컴퓨터 사양들이 되게 이제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로딩 속도가 그렇게 눈에 띄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아무래도 모바일 부분에서 볼 때는 이 로딩 속도에 이제 최적화를 하지 않을 때 그 페이지가 이렇게 로딩되는 부분들이 이제 딜레이 됐을 때 이제 이탈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로딩 속도를 이제 체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SEO 최적화 부분에서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거는 이제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첫 페이지, 뭐 상위는 이제 아무래도 광고 페이지가 이제 올라가지만 첫 페이지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였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구글에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순간 그 키워드를 검색했던 80%의 이제 그 검색자들이 이제 다 이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SEO와 브랜드 가치 인지도를 제고하는,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보다는 이제 장기적 관점에 이제 그 포커스를 이제 맞췄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사몰 이렇게 페이지를 봤을 때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게 짧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아마존에서도 이제 보였던 것처럼 되게 그 30단어 미만, 30자 미만에 되어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 세부 이렇게 설명이라든가 블로그들은 이제 800자, 100자 이상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사람이 전부 다 이제 작성하려 그러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에게 친숙하게 하려면 그 번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그럼 한계가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작업한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구매한 이미지보다는 작업한 이미지가 이제 조금 이제 유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사몰 페이지라든가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이제 보안 채널 SSL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구글에서는 이제 안전하지 않은 페이지로 인해서 상위, 검색했을 때 상위 페이지로 이제 로딩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제 SSL 부분을 이제 해서, 요거는 이제 인증서가 이제 내장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구축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키워드 부분들도 이제 그 단순히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고 인포그래픽 등을 이제 겸해서 이제 넣는 부분. 그리고 가장 많은 자사몰에서 이제 그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그 국내에서 이제 만든 자사몰들이 그 내용에 전부 다 이제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그러니까 글자 자체도 다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으로 해서 메인 페이지에 딱 넣게 되면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엔진에서 긁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키워드 검색했을 때 상위로 노출되는 부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다 텍스트로 해서 이미지와 이제 별개로 해서 디자인해서 넣는 방향으로. 그리고 정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뭐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체 텍스트 등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가능하게끔 이제 그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이제 그 컨텐츠 생성 부분에 있어서 뭐 제품 설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타이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검색 이제 그 상위 레벨에 있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현지의 그 소비자들이 친숙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영어권이 아닌 저희들이 그 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이제 번역을 그 맡겨도 실제적으로 그게 현지에서 이제 이용자들에 맞는 걸로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챗GPT를 이제 활용하는 방안들을 많이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할 때 요거는 이거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똑같겠지만 이제 효율성 및 생산성, 그다음 컨텐츠 생산 비용, 그다음 마케팅 메시지 개인화, 그리고 이제 고객 서비스 향상. 이 고객 서비스 향상은 컨텐츠 내용보다는 나중에 이제 자사몰에 있어서 엔지니어직 관점에서 이제 챗봇, 그 챗GPT가 탑재된 챗봇을 활용했을 때 고객들에 대한 이제 그 24시간 대응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챗GPT를 이제 우리가 컨텐츠 생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질문을 던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시간을 이제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역할, 그러니까 그 챗GPT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이제 역량으로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인가. 그 다음 문맥, 그 다음에 자세한 명령. 그러니까 이제 챗GPT에게 정확하게 자세한 부분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아웃풋들도 그 현재에 있는 소비자에 맞는 이제 컨텐츠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타이틀이나 태그 부분할 때 픽셀이라든가 자수, 이런 것들도 이제 한정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맞춰서 하려면 이제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 있을 때 아예 그 조건조차도 챗GPT에게 이제 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거에 맞는 가장 적절한 이제 단어들로 키워드들로 이제 그 도출하는 부분들을 이제 활용해서 기존의 이제 컨텐츠를 이제 수정하는 방안들을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그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 하게 되면 어쨌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고, 어떤 이제 데이터 분석 툴들을 활용할 거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 데이터, 그 SEO 최적 관련 데이터 분석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사이트, 그러니까 툴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무료,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아무래도 무료는 조금 이제 딥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사용법이 조금 어렵다. 유료는 사용이 좀 쉽고 조금 어느 정도 딥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그 호환성, 이런 부분들이 좋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있는 차이 있지만 그래도 양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해서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사몰 트래픽 분석, 그 트래픽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유입 경로 분석, 유입 경로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인해서 오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냥 우리 회사 이름을 입력하고 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분석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제품에서 가장 합당한 그리고 좀 가성비 좋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괜찮은 이제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그 키워드 경쟁력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어떤 키워드들을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정하고 가성비 높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분석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KPI 측정하는 이제 데이터 부분에서는 이제 유료로 되는 비프로핏과 그리고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제 저희들이 소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소피파이에 이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한 부분과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그냥 무료이지만 무료인 이제 프로젝트 그 사이트를 이제 같이 이제 그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료적인 부분은 이제 다양한 이제 분석들과 다양한 이제 KPI들에 대한 이제 산출물도 얻을 수 있고 좀 사용이 쉽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고, 이제 무료와 유료 기능이 나눠져 있어서 뭐 무료 기능도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더 깊이 세분하게 들어가면 이제 유료로 이제 사용해야 되고, 근데 이제 초보자는 조금 이제 사용하기는 조금 이제 이슈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내에 이제 좀 이제 ICT 지식이라든가 ICT 영역에 있는 관리자가 있으면 아마 구글 애널리스트를 쓰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이번 이제 그 자사몰 마케팅에서 좀 이제 중요하게 SEO 못지않게 중요하게 이제 강조했던 게 이제 이메일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아까 A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 마케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이제 그 이메일들도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B그룹 같은 경우는 거의 이메일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일단 이메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메일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벤트를 통해서 프로모션 어떻게, 그다음에 키워드 리서치를 활용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 이메일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 그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이벤트 이런 부분을 할 때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이메일을 이쪽에 이제 지불하고 얻어갈 수 있는 베네핏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5가지 이제 그 방법들을 이제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메일을 이제 수집할 때 그 자사몰에서 이제 팝업 활용할 때 어떻게 이제 그 베네핏들을 이제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벤트 프로모션 부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방문 가입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상품을 구매했을 때, 아니면 상품을 이제 장바구니에 넣기만 하고 구매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장기간 이제 그 방문을 하지 않았을 이런 고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이메일들을 이제 발송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이메일 이제 이제 오토 툴을 이제 소개를 이제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고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래서 A그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2개 기업은 이제 새로 이제 그 이메일 그 툴을 이제 그 로직들을 이제 변경해서 이제 진행하였고, 1개 기업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그 로직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 리서치 활용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키워드 관련해서 리서치 부분들에 대한 툴과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설명했지만, 이제 9개 기업 전부 다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구축은 하지는 않았고, 제일 마지막에 또 이제 진행된 부분이어서 구축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이제 사용법들 그리고 필요성들을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틱톡 마케팅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데스크 리서치를 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이 틱톡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좋은 이제 플랫폼인가, 좋은 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제 틱톡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많이 사용해야 한 3분의 1 정도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 하면 이제 메타, 페이스북 요 정도 수로 끝나고, 거의 저도 이걸 하면서 주변에 10대부터 30대까지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는데 10%도 안 되더라고요. 틱톡을 이제 유튜브나 뭐 인스타만큼 이제 하는 친구들을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래서 좀 이제 많은 이제 데스크 리서치 하는 데 있어서 정보도 좀 많이 모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데스크 리서치를 진행하였는데요. 일단 틱톡을 이제 제가 한 이 테스트, 저도 이제 사용 안 해봤었기 때문에 데스크 리서치 하면서 한 2달간을 진짜 틱톡에 미친 듯이 한번 이제 빠져봤거든요.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이제 그 뭐가 되는지를 해서 했는데, 그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거에 비해서 틱톡이 내가 별로 뭐 한 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중독성이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하다. 그래서 틱톡의 특성은 중독성이 무지 강하다. 요거는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는 되게 이제 그 유리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사람이 곧바로 이제 쉽게 빠질 수 있다. 그러면 광고나 이런 것들도 쉽게 그곳에 이제 빠질 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이제 틱톡이 다른 이제 그 우리 SNS하고 다른 게 이 컨텐츠를 보면서 다른 짓을 못 해요. 뭐 댓글을 달거나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컨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틱톡이 뭐 지금은 뭐 사진 피드도 있고 좀 그렇지만 거의 100% 영상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영상.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텍스트라든가 뭐 사진, 뭐 인스타 같이 뭐 사진 이런 게 아니고 완전 오리지널 영상.
그리고 또 다른 SNS하고 다른 게 이게 내가 다른 컨텐츠로 넘기지 않는 한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끝나면 딱 끝나고 내가 뭐 다른 거 플레이 아니면 다시 보기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틱톡은 내가 멈추지 않는 한 계속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부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한 컨텐츠만 계속. 만약 이게 광고 마케팅 영상이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을 계속 이제 무한 반복으로 그 영상 컨텐츠가 그 사람들에게 주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뇌되죠. 이렇게 해서 그 브랜드가 인지되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틱톡을 이제 마케팅 도구로 이제 활용했을 때 그 목표를 어떻게 잡냐면 틱톡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팔로잉과 추천 이렇게 두 가지 피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유튜브나 메타나 그다음에 저 인스타 같은 경우는 팔로잉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팔로잉한 그 인플루언서께 이렇게 컨텐츠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추천 컨텐츠가 이렇게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잉에 전혀 그 의미가 없고 이 추천 피드에 올라오는 영상이 컨텐츠가 1차적으로 이 마케팅의 이제 주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 구글에서 이제 SEO 했을 때 첫 페이지에 올라가게끔 그 검색했을 때 하는 것처럼 거기는 이제 키워드 검색이잖아요. 요거 이제 그 추천 피드는 틱톡을 실행했을 때 딱 뜨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내가 뭐 검색하지 않는 한 그 추천에 있는 것만 이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추천 피드에 이제 그 우리 컨텐츠들이 올라가는 게 이제 주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틱톡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인스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여기에 비해서 영상 이제 컨텐츠 길이가 좀 짧다. 요즘은 그 유튜브에서 많이들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저장해 와서 좀 긴 영상들이 좀 많은데 대부분 15초. 그러니까 15초 안에 동기와 결과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그 안에 다 이제 표시가 되는 이런 이제 영상들이어서 같은 시간 내에 이제 컨텐츠 소비량이 유튜브나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보다 훨씬 많다는 게 이 플랫폼의 이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그 메리트 있는 그러니까 마케팅 효과로서 메리트 있는 거는 팔로워 그 기반이 아닌 이제 그 추천 기반. 요 근데 추천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를 이제 그 뒤에서 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틱톡이냐? 예, 이렇게 제가 이제 틱톡 회사 직원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왜 틱톡 이렇게 할까?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앱 다운로드를 이제 봤습니다. 일일 다운로드.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일일 그러니까 게임을 제외한 일일 다운로드 상위 10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중국은 이제 도인으로 따로 돼 있어서 여기는 이제 뭘로 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일본은 1위예요. 일일 다운로드 양이. 그리고 한국은 여기 지금 이제 10위 안에 없지만 한국이 한 12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2위, 태국도 한 5위 안에 들고요. 웬만한 이제 그 아시아권에 있는 그 나라들은 거의 10위 안에, 우리나라 빼고는 거의 10위 안에 이제 사용자들이 들어가고요. 미주, 유럽, 기타 지역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다 10위권 안에 이 틱톡 이제 사용량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플 스토어, 이제 아이폰 유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중국도 이제 아이폰 유저는 집계가 돼서 1위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2위, 그다음 태국, 인도네시아도 2위. 여기에 이제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틱톡 금지 국가입니다. 이제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금지 국가에서 그 인도 쪽에 이렇게 뭐 수출 이렇게 전략할 때는 틱톡을 이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고려 안 하시는 게 나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미주, 유럽, 기타 지역들도 대부분 다 10위권 안에. 그러니까 이제 SNS 플랫폼으로 인해서 기존의 뭐 페이스북 메타나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가 상위에 차지했었는데 그 이제 틱톡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상위권들 가장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상위권에 진출한 이제 그 앱인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용량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관점에서는 대개 틱톡에 대한 이제 사용량이 엄청 많은 것으로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역에게 이제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접점이 이제 가능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추천 피드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이제 컨텐츠가 어떤 여건들을 가져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되는지 어떤 영상들이 이제 컨텐츠들이 추천 피드에 올라가는지를 이렇게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틱톡의 이제 내부 이제 문서가 외부로 이제 좀 이제 유출돼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이제
나온 건데요. 틱톡은 그 컨텐츠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종료까지 보느냐, 그리고 그 컨텐츠에 대해 좋아요를 클릭하느냐, 그리고 그 컨텐츠를 이제 볼 때 이제 이 컨텐츠를 보다가 이 컨텐츠 제작자, 크리에이터의 다른 영상까지 가느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추천 피드에 올라오는 주요 이제 키 값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틱톡을 이렇게 할 때 내가 이제 틱톡을 종료하는 순간에 그 마지막 컨텐츠는 모든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 사용자가 틱톡을 켜면 그 컨텐츠 관련된 내용들은 추천 피드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틱톡이 이용자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주제에 어느 컨텐츠에서 계속 머물고 어떤 주제에 어떤 컨텐츠에서 이탈되는지를 AI가 학습을 하고 그 사용자별로 이 부분들 추천에 되는 영상들을 이제 선정해서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루한 영상이라든가, 그냥 우리가 좀 이제 이게 15초인 게 가장 뭐냐면 15초는 금방 지나가잖아요. 끝까지 사람들이 보는데 이게 뭐 한 2, 3분 된다. 그럼 중간에 다른 컨텐츠로 넘겨버리면 그 컨텐츠는 이제 마이너스, 이제 그 효과가 되고, 그 다음에 짧은 영상들 같은 경우인데 의문점을 구현하는 것들은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반복해서 한 사람이 보게 되면 또 플러스 점수를 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추천 피드에 되는 기본 이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크리에이터가 어떤 영상에 대해서 되게 크게 이제 히트를 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 그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거에 힘입어서 그 다음 컨텐츠도 그 추천 피드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 만들어진 컨텐츠는 또다시 이런 이제 그 조건에 맞춰서 다시 이제 추천 피드로 올라가는데, 아마 이제 처음 이제 그 틱톡 계정을 만들어서 첫 영상을 만들어서 아무 영상이나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최소한 1000명은 봅니다. 그 1000명이 한 테스트 집단이거든요. 그 내가 올리는 그 컨텐츠의 분야 이렇게 되면 그거에 관심 있는 1000명의 테스트액에 딱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이제 플러스 쪽으로 좋게 나왔다. 그러면 다음 테스트지만 뭐 2000명, 3000명, 그 더 큰 테스트단으로 그 추천 피드가 이제 등록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 호응이 되면 점점 이제 확산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뉴스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던 그 컨텐츠 아시죠? 틱톡에 슬랙백인가? 근데 그게 이제 슬랙백이 진짜 보름 만에 2억 뷰를 만들었거든요. 보름. 근데 BTS가 그 컨텐츠가 2억 뷰를 찍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그 BTS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딱 인기 끌어가지고 나온 후에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간 컨텐츠가 2억 뷰를 찍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틱톡 같은 경우는 2억 뷰 찍는데 확산되는 속도가 보름. 만약 그 슬랩백 그 신발 회사였다면 슬랩백 그 하는 그 친구하고 아마 콜라보 해가지고 그걸 만약 광고로 때렸더라면 못해도 1억 명에게는 그 광고가 노출되는. 그래서 그 슬랩백 그 원체 그 이제 TV에 막 나왔던 그 친구가 다음 영상이 이제 그보다 좀 못한 이제 800만 뷰. 두 번째 영상이 이렇게 이제 되었거든요. 그래서 틱톡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성,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나 그 메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처음 이제 자기가 개설해서 첫 컨텐츠가 보름 만에 그렇게 이제 확산되는 거는 틱톡 외의 다른 SNS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SNS에서 많은 이제 그 확산이 있으려면 그만큼 많은 팔로워가 있어야 되고 그 팔로워를 통해서 이제 확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틱톡은 이제 컨텐츠가 이제 틱톡 안에 있는 AI가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반응을 분석해서 그걸 추천 피드에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분석했을 때 우리가 신생 브랜드, 그리고 아직 이제 SNS에 대한 어떤 그 브랜드 파워가 없고 팔로워 수가 적은데, 이런 데는 초기에 이제 브랜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 이런 걸 할 때 틱톡을 활용하게 되면은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틱톡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계정은 이제 자체 우리가 계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그 사용자가 자기 영상 만들고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이제 계정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하고 이제 협업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우리 그 다른 SNS면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이제 크리에이터하고 협업 부분은 틱톡의 이제 그 생태계적 어떤 그런 구조들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 컨텐츠가 확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도달되는지 이런 생리를 잘 아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협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나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똑같이 유튜브나 이제 광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광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광고를 해서 이제 그 확산이나 도달거리들을 짧은 시간에 확장하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브랜드 계정, 이제 계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큰 기업들,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부 인력도 있어서 이제 그 컨텐츠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이제 다른 이제 SNS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에이전시에게 이제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위탁하면은 뭐 주당 컨텐츠 몇 개 업로드. 근데 실제적으로 틱톡에서는 주당 몇 개 업로드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많이 하면 좋다가 아니고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것보다 실제 이제 틱톡에서 이제 먹힐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제 위탁 운영, 에이전시 통해서 위탁 운영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이제 협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컨텐츠 이제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컨셉으로 갑니다. 일단 그 기존 크리에이터가 이제 우리의 제품하고 맞는 이제 컨셉에 이제 기존에 이제 좀 뜬 영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협업해서 갖고 와서 광고를 띄우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어떤 이제 제품이나 브랜드 그런 것들을 이제 맞는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제작해서 일부는 이제 그 크리에이터, 왜냐면 크리에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파급할 수 있는 기본 법보다 있어서 거기에서 먼저 이제 테스트하고 어느 정도 이제 됐으면 또 이제 우리 쪽 계정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업로드해서 이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광고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타겟팅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 그리고 이제 성별, 연령, 관심사, 그래서 이제 정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가 이 그 이벤트라든가 광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에게 전달할 때, 이때는 이제 광고를 집행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일하게 이제 광고에서만 틱톡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그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정에서 만든 이제 그 컨텐츠나 크리에이터가 만든 컨텐츠도 그걸 다른 뭐 우리가 자사몰로 이제 나중에 뭐 이제 보내거나 아니면 뭐 아마존으로 이렇게 보내거나 뭐 이제 광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광고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제품이 이렇게 뭐 한 영상을 했을 때 이거를 구매하고 싶기 때문에 구매 이렇게 클릭하면 그 뭐 아마존을 연결했든 아니면 우리 자사몰을 연결했든 그 페이지로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이메일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마케팅을 할 거잖아요. 근데 뭐 자사몰에 유입되는 그런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초기에는, 그러면 이제 틱톡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이제 제품 홍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크리에이터 영상에 협업된 것들을 광고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사몰로 올 때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그 베네핏 뭐 할인권이라든가 무료 제품 증정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고객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틱톡에 이제 그 보면은 이제 뭐 탑뷰, 그다음 인피드, 뭐 이제 브랜드 이펙트, 뭐 이런 등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요 영역은 이제 그 틱톡 우리가 광고 영역에서 일단은 제외됩니다. 여기는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실제 우리가 이제 틱톡 계정 유저로서 이제 선택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틱톡 이제 그 코리아나 틱톡 본사에서 하는데 지금 요 영역은 3년 이내에 이미 그 광고가 다 이제 마감이 돼 있는 상태고요. 주로 이제 사용하는 데가 요게 인피드 영역이라고 해서 이 안에 이제 광고를 집어넣는 건데요. 우리가 추천하게 되면은 우리가 켰을 때 얘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한 많아야 2개, 그다음에 1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추천 피드에서 그 틱톡 이제 계정들과 광고가 이제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추천 피드에서 이제 탑 피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요것들 같은 경우도 이미 거의 마감이 다 돼 있고요. 일반 이제 우리가 뭐 비즈니스 계정으로 이렇게 브랜드 계정으로 들어가도 요 광고는 집행을 못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하게 되면 에이전시나 이제 틱톡커를 통해서만 이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틱톡 이제 비즈니스 계정을 하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했을 때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AD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제 광고, 이건 좀 광고가 많이 들어간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AD라고 안 들어있는 부분들이 일반 유저들이 올린 이제 그 영상 추천으로 이렇게 뜨는 부분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 이제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광고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버튼이 하나 밑에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버튼을 하면 뭐 자사몰로 가든지 이벤트 페이지로 가든지 뭐 아마존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떤 때는 그 안에서 이제 설문 조사들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제 에이전시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내부에서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그 컨텐츠만 갖고 직접 이제 운영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 페이스북 메타나 좀 이제 비슷한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 이제 업로드하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탑피드는 이제 그 비즈니스니까 단독 계정에서는 구매하려고 해도 이제 구매할 수가 없다. 요거는 이제 에이전시를 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틱톡 코리아를 통해서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탑피드 금액도 엄청나게 비싸거니와, 그리고 탑피드도 이제 앞에 이제 것처럼 거의 대부분 이제 마감이 돼 있어서 이것도 한 2년 정도 최소. 근데 금액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탑피드 그 예를 든 화면 이제 디오르 거 이렇게 요 정도 이제 브랜드 정도의 마케팅비를 지불할 수 있는 데가 이제 할 수 있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